자, 다음 주제로 한번 또 가볼 텐데 민주당이 참 그동안 여러 차례 민주당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요즘에 민주당이 좀 살짝 조용해졌는데 자,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인선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? 유능한 분들이시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는데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대표님, 이번 인선이 당내 통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?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표님, 박정현 구청장 임명 관련해서 진행하신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? 글쎄 그분이 왜 비판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. 그 의결권이 있는 최고위원 김명계 줬어야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분이 친명입니까? 저도 잘 모르겠는데. 그 사무총장 후보가 반려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예 끝난 거예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회의성상에서 듣지는 못했습니다. 네. 자, 친명 거부는 당원의 거부다. 이재명 대표를 지역 단체장으로 존경한다. 이분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꼽았는데, 자, 임기찬 부위원장님, 저 의원은 친명입니까?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웃는단 말이죠. 아마 여러 군데에서 이분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.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것이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직 최고위원회 박정현 위원을 앉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일단 뭐 메시지도 있고요. 그러니까 지금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의 경우에는 비명은 아니잖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송갑석 의원을 대체한 인물인데 송갑석 전 최고위원에 비춰보면 훨씬 더 이재명 현 당대표 우호적인 분은 맞죠. 그렇기 때문에 친명 비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조점을 송갑석 의원에 둬야 된다. 그렇다면 확연히 바뀐 인선인 것이고, 두 번째 저분이 이제 출마 의지가 있다는 거죠. 그 출마 의지가 있는데 그 상대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 자체가 뭐 다른 계파의 의원이란 말이에요. 예. 그렇다면 저 부분을 메시지를 읽게 되면 이제 소위 우리가 말 개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메시지를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저런 분의 존재가 저런 존재가 각 지역에 다 있단 말이에요. 뭐 지자체장이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해서 경선을 준비 중인 곳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힘을 낼 수 있는 거고요. 또 하나는 당대표가 다른 말씀 안 한다 하더라도 극성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구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, 오히려 원내대표분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통합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의 그 이원우 의원 등을 불러서 점심 한번 드시면 돼요. 그리고 5명 가결파라고 칭해지는 5분에 대해서 점심 드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나 이번 최고위원직 인선에 그런 분 하나 넣게 되면 이것이 진정 행위에 의한 통합인 것인데, 이재명 물론 이해는 됩니다. 본인이 이제 당권을 강화해야 되고 앞으로 총선 이후에도 본인이 이제 그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을 흔들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어떤 신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, 그러면 조금 더 노골적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과 행동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예, 박원석 전 의원님. 네.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 중에 비명계 의원들 일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여기에 친명계 원외위원장의 도전장을 당연히 뭐 경선을 해서 제일 잘하는 후보를 내서 국민의힘 후보와 싸워야겠죠. 근데 어쨌든 인지도가 있고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했던 발언을 많이 했던 분들이 저 지역구에 감으로써, 그다음에 또 그 지역구에는 현수막이 붙고 저 사람을 반대한다, 수박 당도를 측정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끌시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보다 이제 갈등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. 물론 이제 정당의 공천이라는 건 언제나 경쟁이 따릅니다. 예. 경쟁 없이 내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주장하겠다라는 건 이제 온당치 않은데, 근데 이제 그 경쟁의 구도라는 것이 당내 이른바 친명 비명이라는 계파 구도와 맞물려서 강성 지지층의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이제 당내 표 결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이제 비명으로 불리는 수박으로 불리는 현직 의원들의 지역구에 가서 대표적으로 강성 친명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분들이 출마 준비를 하는 건 누가 봐도 이제 당내에 그 공천을 앞두고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고,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 문제에 대해서 사실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어쨌든 정당의 공천이라는 거는 뭐 당원 50%, 여론조사 50% 투표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뽑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구는 거기 가지 마라,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텐데, 물론 적극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 이름을 팔고서 거기서 어떤 정치 행위나 이런 걸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뭐
예전에도 일부 이제 내 이름 팔지 마라 이런 이제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른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당원 50% 투표가 있고 그 당원 50% 투표에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결집의 위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이 그에 대해 상당히 긴장하고 적어도 경선을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역구에 현수막을 내걸어서 뭐 수박 5적을 퇴출하겠다 혹은 지역구의 의원들의 사무실을 찾아가지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한다거나 그런 집단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그 이재명 대표나 당에서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편에서는 이제 강경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는 화합을 이제 주문하는 게 사실상 투트랙 전략 아니냐. 이재명 대표가 진정한 의미에서 통합이나 화합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제 비명들의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점을 의식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내의 통합이나 혹은 이제 비주류들을 좀 끌어안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 같은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신영훈 의원님. 지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선거법 재판이 지금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. 국회 과방위 출신 그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요. 1심 선고 지금 1심 재판이 접수된 이후에 400일이 지났다고 해요. 이재명 대표의 지금 선거가. 선고가 아직 나지도 않았으니까요. 결심 공판도 있지도 않았고요. 근데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은 한 164일 걸린다니까 거의 한 3배 정도로 길게 지금 끌고 있는 거란 말이죠. 결국은 이 재판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공천 작업을 할 수 있느냐, 당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지금 무한정 늘어나고 있으면서 결국은 공천 작업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. 참 사실 재판장이 제 대학교 동창이어서 제가 뭐라고 하기가 참 그 어색하긴 한데요. 저는 그와 상관없이 사법부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.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일반 정치인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빠른 경우에는 한 3달도 안 돼 가지고 1심 판결 선고가 됐는데 네.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민주당의 지금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9월 달에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1심 선고가 하세월이다? 아시다시피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심 6개월, 2심, 3심에서 토탈에서 1년 안에 그 판결을 선고하라. 그래서 선거 민심에 따르는 어떤 그 판결을 빨리 선고하라는 그런 입법자의 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비판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도 조금 그 일부 지금 증인이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빨리 해야 합니다. 그것이 어떻든 간에 또 그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사이동이 내년 2월 정도에 있거든요. 만약에 지금 있는 재판장이 인사이동 돼버리면 또 재판이 하세월로 또 늘어지기 때문에 예. 지금 있는 재판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지금 뭐 경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에 대해서 뭐 고소 고발안에 저는 이것도 좀 현저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 재판부의 어떤 사법권은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좌고우면할 거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참 출석을 하든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을 하건 재판에 일정대로 해서 제대로 지금 빠르면은 12월 내 늦어도 내년 인사이동이 있는 1월까지는 반드시 판결이 선고돼야 된다.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부가 오히려 정치권에 이제 놀아난다, 정치권에 휘둘린다는 얘기가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재판장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정말 늦어도 1월 달까지는 반드시 선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김현수 후보님, 굉장히 사실 이게 단순하잖아요. 이게 뭐 김문기 수장 알았냐 몰랐냐 굉장히 간단한 선거로 보이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감 참석 등등을 이유로 몇 번을 이제 재판에 안 나오면서 점점 늘어지고 있는 거군요. 왜 그런 겁니까? 2번 그렇죠, 2번. 예. 그래서 국감 참석 때문에 이제 2번 하고 한 번은 이제 병세가 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국감도 참석 못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 선거법 재판은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잖아요. 예. 다른 재판과 달리. 그렇기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했다라고 할 건 아니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증인 신문 때문에 지금 길어지는 측면이 있고요. 사실 재판이란 것은 재판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 피고인이 뭐를 지연했다라기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재판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게
것이 오히려 합리적 해석이라고 보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윤석열 검찰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 뭐 혐의점 나올 때까지 지연해서 수사하는 수사 지연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요. 그래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그 특히 여당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전제가 마치 이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것을 전제로 총선 전에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아니라 만약 여기서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역풍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그 김문기 씨 몰랐다와 관련된 백현동 건과 관련돼서 이 재판에 대해서 저희가 그 무죄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그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도 똑같이 있다. 저는 그렇게 예. 생각합니다. 예. 자, 이렇게 감론을박이 심한 상황인데 재판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.